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그죠? 예. 내일이면 우리 주말입니다. 주말이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죠? 그죠? 열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제 7강 여러분들하고 김유정 선생의 동백꽃이라는 작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아이고야. 지금 책 위에 보니까 페이지 7페이지에 위에 보니까 제 7강만이라고 돼 있고 옆에 또 작품의 제목이 안 돼 있네요. 그죠? 적어놔 볼까요? 뭐라고 적어놔 볼까요? 그래. 김유정이죠. 그죠? 김유정의 뭐라고 적어놔 볼까? 그죠? 예. 동백꽃이라고 어떻게 해요? 그래, 적어놔 봅시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김유정 선생의 동백꽃을 배울 터인데 그 전에 자, 소설 이론에 대한 한두 가지 조금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인물과 그 다음에 인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보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 소설 문제에서 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 하게 되면은, 바로 배경이 갖는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전에 작품 속에서의 배경은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느냐라고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설 속에서 잡아줄 수 있는 배경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그래, 시간적 배경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지, 공간적 배경이라는 것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것. 됐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 자연적 배경이라는 것.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번째, 그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대적, 그 다음에 사회적 배경이라는 것이 있죠. 됐습니까? 예. 그래, 소설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배경들은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자, 우리 소설 첫 번째 묻는 문제가 보통 뭐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 서술상의 특징에 관한 문제다. 그럼 서술상의 특징에 관한 문제에서 뭐가 많이 나오더라? 그래, 시간적 배경에 대한 것. 어떻게 나오죠? 그래,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라는 것 많이 묻고 있죠. 됐습니까? 예. 또 그러면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또 별도로 묻기도 해요. 어떻게 한다? 보기를 내주고 이러한 공간, 이러한 공간, 이러한 공간, 이러한 공간.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 맞습니까? 예. 그걸 또 많이 내주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보기에다가 사회적 배경, 시대적 현실형을 내주고 거기에 맞춰서 위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 것이냐라는 것도 여러분한테 많이 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품 속에서 이러한 배경적인 것을 찾아줄 수 있다 그러면은 먼저 찾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경이 가지고 있는 도대체 역할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 바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예. 아니면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주제적인 의식, 됐습니까? 예. 이것을 어디에서 배경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 자, 우리가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때는 언제가 된다고요? 겨울이죠. 눈이 내립니까? 아닙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때? 그래, 우울하기 그지없잖아. 누가 죽었어? 그래, 마누라 죽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 어떤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이 자연적이면서 그 다음에 시간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 많이 통용이 되더라. 많이 어떻게 사용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배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래, 등장인물의 됐습니까? 예. 무엇을 드러내기도 한다고요? 그래, 심리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 우울하더라. 그럼 날씨가 어때? 그래, 뭔가 좀 우울해. 지금 우리 바깥 날씨가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예. 하지만 수업은 즐겁게입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데 무엇을 배경을 많이 끌어오기도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서 또 세 번째 하나 더 잡으라 그러면은 뒤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무엇을 그래,
암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더라? 그래, 복선의 역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배경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산포 가는 길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 어두운, 그 다음에 눈 내리는 그곳을 기차가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거야? 밝아질 거야? 희망적일까? 아니죠. 더욱더 암울하다라는 거죠. 더욱더 고난적이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바로 작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배경에 관한 것은 틀림없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김유정 선생의 동백꽃이라는 작품은 무엇을 중심으로 잡아보겠다? 그래, 배경을 중심으로, 그것도 시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해나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요. 자, 7강 옆에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적어놔 볼까요? 그래, 김유정 선생의 동백꽃이라는 작품의 제목을 조금 적어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 우리는 이 김유정 선생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수식어를 좀 갖다 붙여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이냐 하게 되면은 아마 첫 번째 수식어는 아마 향토 작가라는 수식어를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겠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요, 우리 향토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컨트리틱하다는 어떤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김유정 선생의 작품들을 대부분 살펴보면은 저 시골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작품을 많이 서술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 봄봄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죠? 또 어떤 것이 있더라? 소나기라는 작품이 있죠, 그죠? 예, 뭐 금 따는 콩밭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향토적인 거, 저 시골스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소설에다가 많이 끌어들였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김유정 선생을 향토 작가라고도 일컫는다. 자, 또 하나 우리는 김유정 선생을 또 뭐라고 일컫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바로 유머, 해악의 대가라고도 일컫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해악을 조금만 더 어려운 말로 해볼까? 그래, 골개라고 이야기해볼까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해악의 어떤 대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뭐 김유정 선생이 코미디언이냐? 에이, 그건 아니고 작품 속에서 해악적인 요소를 많이 곁들여 놨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유정 선생의 어떤 작품들, 특히 오늘 보는 이 동백꽃 이라든가 아니면 봄봄 같은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우스워요. 그죠? 재밌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웃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래, 웃고 나면은 모든 것이 개운하죠. 그죠? 예. 그래, 그래서 우리는 김유정 선생님 작품을 읽고 나면은 뭔가 좀 개운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죠? 예. 한번 웃어볼까요? 자, 됐나요? 좀 바쁘게 날씨하고 좀 그런데 한 번 더요? 됐나요? 네, 그죠? 네, 오늘은 조금 오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는 김유정 선생을 뭐라고 한다고요? 향토 작가, 그 다음에 해악의 대가라고 일컫는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이제 제목도 우리가 잠깐만 좀 살펴줄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거야. 그죠? 예. 그러면 이 동백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작품이든 간에 그 제목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제목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동백꽃이라는 것은, 자, 동백꽃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걸 떠올려요? 그래, 붉은색, 맞습니까? 그 다음에 송창식, 선운사, 이래 됩니까? 그죠? 송창식 하니까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니? 그죠? 예. 눈물처럼 동백꽃 떨어지는 그곳 말이에요. 이래 듭니다. 그게 어디냐면 선운사의 뒤에 가면은 동백꽃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 동백꽃 하게 되면 보통 뭘 생각합니까? 그냥 빨간 거 생각해. 그죠? 예. 그런데 동백꽃은 흰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어요. 이 작품 속에서 나오는 동백꽃은 어떤 색깔일까? 그래, yellow 됐습니까? 노란색입니다. 그러면 이 동백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 바로 청춘 남녀의 무엇을? 그래, 사랑에 대한 상징물이더라라는 것 됐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동백꽃에 대해서 별도의 소재적인 의미를 물을 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서두가 조금 길었죠. 그죠? 예. 작품을 내용을 나가는데, 자, 작품 속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예습해 줬으면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하자고요? 열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7페이지의 내용을 읽어 나가는데, 자, 일단은 첫째 줄 간단하게 볼게요. 오늘도, 도, 이랬더니 깡! 맞추는 바랍니다. 도라는 말 속에서는 뭐야? 그래, again, 반복 있죠. 그죠? 예, 또다시. 맞나? 뭐라 그랬어? 우리 수탉이
막 쪼였다. 아이고, 우리 수탉이 어떻게 해서 막 쪼였어. 그죠? 어떻게 쪼였는데요? 피 찌찌 흘려가면서 그렇게 쪼였다라는 거야. 됐니? 다시요. 네모 깡 요청하기 바랍니다. 어이구야. 자, 볼까요? 자, 작품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 했더니 나라는 인물이 나왔네.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는 인물, 이 인물만 잡아줄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잡아줘야 돼. 뭘 잡아줄까 하냐 그러면은 나가 나왔으니까 시점은 어떻게 된다? 그래. 1인칭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거까지도 여러분들 잡고 들어가야 된다. 왜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에서 뭐 많이 묻는다 그랬어? 시점에 관한 문제 꼭 묻는다라고 이야기했지? 그죠? 예. 자, 다시 갑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됐습니까? 밑에 두 놈이 또 얽혔다. 얼리었다. 맞나요? 뭐하고? 그래. 그 밑에 보니까 점순내 수탉하고. 됐습니까? 예. 그런데 점순내 수탉이 어때? 힘센가 봐. 됐어요? 그래서 다시 밑으로 네 번째 줄. 그러면 이 못생긴 건 누굴까? 그래. 우리 닭. 됐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비주얼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밟으며 그 비명이 킥킥 할 뻔했다. 킥킥킥 이래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나는 가만히 보고 있느냐? 아니죠. 거기서 다시 밑으로 네 번째 줄 가니까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겨들어서 점순내 닭을 후려칠까 하다고 생각을 고쳐먹고, 맞아? 그래. 한번 때려 죽일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마음을 고쳐먹고 컵매질로 뭐 했다? 그래 떼어만 놓았더라 라는 거. 됐습니까? 예. 자, 물어볼게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현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예. 그런데 그 밑에 잠깐 볼게요. 나흘 전 이래 동그라미 깡약 쳐놓고요. 거다가 밑줄 쫙 쳐놓고 다시 동그라미 기억 있죠? 동그라미 깡약 쳐놓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자, 뭐라고 했어요? 며칠 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했겠지만 자, 기억이 없어요. 그죠? 그래,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됐니? 그런데 어떻게 했어? 현재에서 며칠 전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 시간의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언제로 넘어갔어? 그래, 며칠 전이 되니까 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역순행적 그래 구성이라고 이야기한다. 됐나요? 뭐 다른 말로 우리가 회상적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나흘 전, 며칠 전 됐습니까? 나흘이네, 그죠? 예. 나흘 전에 감자 쪽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 더 잘못한 것이 없다. 무슨 얘기일까? 뭐 감자하고 뭔가 일이 있었나 보네, 그죠? 예. 무슨 얘기일까? 자,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아이고야.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나 말고도 또 누가 한 명이 있네. 누가 있어요? 그래, 계집애. 이 계집애 이름 얘기해봐. 그래, 점순. 이래 되겠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 점순이라는 인물은 김유정 선생의 작품 속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여주인공이기도 하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나무 울타리 엮는데 괜히 생이질이란 건 뭐야? 자꾸 귀찮게 구는 걸 얘기해. 그래서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야? 그죠? 예. 누구에 대한, 점순에 대한 뭐라고요? 심리. 맞습니까? 예. 여자가 그냥 저 나무 캐러 가면 됐지. 왜 나한테 와서 갑자기 귀찮게 굴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그 발소리를 죽인다라는 것은 점순이가 내한테 뭐 했다라는 거야? 자식, 그래, 다녀왔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죠? 다 왔다. 그래서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예, 나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하는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근데 자, 다시 한번 갈려 열고 해보세요. 어제까지도 지하고 나는 이야기도 잘 안 하고 또 서로 만나도 뭐 했어? 그냥 본 척 만척했어. 그지? 그러니까 사실상 나하고 지하고는 뭐 별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오늘따라 이 점순이가 내한테 어떻게 해요? 몰래 다가와. 그래서 귀찮게 얘기해. 그죠? 예. 그런데 오늘로 갑자기 왜 이렇게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이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죠? 예. 야,
그럼 나 혼자 하지 뭐 때로 하니? 이래 되잖아요. 그죠? 예, 떼거지로 하디? 아이고, 야, 이복 사투리네요. 그죠? 예. 그렇니? 예.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요? 그 점순의 말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퉁명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우리 서로 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배하는 소리를 하니까 야, 너 일하기 좋니? 그죠? 또는 야,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뭐 벌써 울타리를 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잔소리를 들어놓다가는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어떻게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어떻게 이래 된다라는 거 아니야. 됐니? 예. 아이고, 그게 누구의 성격인데요? 그래, 점순의 모습이네요. 그죠? 예. 뭔가 조금 어때? 부끄러움도 좀 타는 것 같아. 그지? 하지만 내한테 와서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야, 이거 장난 아니야.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 그지?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야 미쳤까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이게 미쳤나 이거 크레이지 했나 이래 되는 거겠지 그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그 부분을 우리가 해학적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해학성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 옛날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웃음 코드가 잘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걸 해학성이라고 해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그냥 따라만 갑시다 알겠어요 뭐 한번 지어주자고요 썩썩 알겠습니까 그래 웃어주자 씨발 이리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웃어줍니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저의 집게를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 속으로 꼈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에 불쑥 내미는 것이 아닌가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덩금이 회끼치는 굵은 감자 포카치 에이 이거 아니다 그죠? 감자 3개가 뿌듯이 지어졌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포카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나한테 뭐 줬다고요? 에이, 여자친구 얘기가 점순이가 나한테 뭐 줬다고요? 그래 감자 3개를 줬어 감자 3개 그거 다시 네모 깡약 쳐넣기 바랍니다 자 요 감자 3개 우리가 좀 잡고 들어가보자 자 감자 3개 이거 지난주에도 감자 좀 캤죠 그죠? 예. 근데 오늘은 좀 감자를 안 캤으면 싶었는데 또 감자가 나오네 자, 이 감자는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따 작품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점순의 바로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 뭐라고요? 그래 관심을 어떻게 해요? 표명하는 맞습니까? 예. 그 표명 물건이더라라는 것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점순이가 나에 대해서 나름대로 뭘 하는 거야? 관심을 갖고 있어.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주는 맞습니까? 예. 그런 어떤 물건이기도 해. 됐니?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중에 이 감자를 어떻게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점순이가 내한테 뭐 하게 만드는 거야? 화를 내더라. 그래서 이 감자는 또 한편 우리가 갈등 됐습니까? 아니면은 분규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상규동생 아닙니다. 자, 갈등 즉 분규의 뭐가 된다 그래 매개물이라고 할 수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점순이가 나에 대한 자신의 어떤 관심 애정의 어떤 표현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나하고 점순이가 오히려 크게 더 다투게 되는 알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갈등의 매개물이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넘어가 봅시다 그죠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야 너 집엔 이가 없지 이러네 아이고 너 집엔 이건 없어 라는 말은 뭐야 그래 우리 집은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야 그래서 작품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라는 인물은 뭐라고요 그래 소장농의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점수는 뭔데 그런 소장농들을 소위 말해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그래 마름의 뭐라고요 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야 너 그 집에는 이건 없지 일종의 뭐라고요 가정 환경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까? 예. 하고 생색 있는 구슬을 하고는 지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그럼 나중에 몰래 가져왔다는 거겠네?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야 너 봉관짜가 맛있단다. 그죠? 포카칩도 맛있어. 이래 되겠니? 미안해요. 그랬더니 자 미쳤까 일어났네요. I hate you. You only eating please. 나 감자 안 먹어. 이래 되겠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우리 저스틴 여성한테 제가 영어를 조금 더 배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한국으로 갑니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처먹어라. 이래 됩니까? 야 이게 뭐야?
나의 반감이죠. 뭐 때문일까? 너 그 지기면 이거 없지 하니까 내가 아유 쉬고 좋다. 그거 나 없어. 그거 먹을게. 이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되게 반감이 생기는 거지. 니나 먹어라. 이래 되는 거겠죠. 됐니? 예. 자, 그랬더니만은 자 이러네요. 나는 고개도 돌리려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쓱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그 밑에 줄 뭐라고 했어요? 숨소리가 점점 거쳐. 이거요, 그죠? 예, 다시 밑에 멘트 줄 뭐라고요? 까문잡잡한 점순의 얼굴이 이렇게 홍당무처럼 또 새빨개서 뭐 했어? 화났어?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쏴보더니,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눈물까지 흐려. 왜? 분해. 맞습니까? 그래. 그리고 이를 꼭 다물고는 어떻게 휑하니 뭐 해봤어? 달아나 버렸더라 라는 거야. 됐니? 예. 자, 그게 언제까지 얘기인데요? 그래, 나흘 전, 여기 며칠 전이었습니까? 미안합니다. 예. 그게 나흘 전에 어떻게 해요? 이야기였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마디에 가면은 뭐라고요? 감자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래, 그것이 언제 일어났어? 나흘 전에 일어났어요. 됐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어디로 오겠어? 그래, 현재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겠죠. 됐습니까? 저 앞에서 어떤 것이 있더라? 우리 닭이 어떻게, 그래, 점순내 닭에게 막 쪼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나요? 예.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했어? 그래, 가까이 와보니까 과연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있었어. 근데 점수는 옆에서 뭐 하고 있어? 그 밑에 대줄 호두기만 어떻게 불었더라? 후후후후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근데 그 모습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여우새끼 같아. 됐어요? 예. 그래서 나는 화났겠지. 어떻게 했을까? 며칠을 바랍니다. 나는 대뜸 달겨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뻗다. 뭐라고요? 찌개딱딱 죽여버렸어. 됐습니까? 이것도 비극인데요. 그죠? 예. 그 5분 근데 밑줄 쫙 쳐놓고 별표 하나 꽁야 쳐놓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 두 사람 나와 점순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절정에 치닫게 되죠. 됐습니까? 예. 자, 감독님 잠시만요. 하나만 더 합시다. 자, 감자 3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뭐 했다고요? 매를 들어서 누굴요? 그래, 닭을 뭐 했더라? 그래, 죽였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요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게 되면은 점순과 그 다음에 누구의 나의 관계에서 뭐라고요? 절정으로 치닫는 부분이더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이제 점순과하고 나하고 뭐 하게 되는 거야? 그래, love 뭐 하게 된다고요? 그래,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된다.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요거는 매를 들어서 닭을 죽였다라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점순과 나의 관계가 절정을 치닫았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도 하더라라는 거 같이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랬더니 그 밑에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흡뜨고 그 다음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나다가 뭐 이 자식아 네 집 닭인데,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밑에 줄 뭐라고요? 한편 일을 저질렀어. 이제는 미쳤까요?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더라. 나의 무엇을 처지를 파악하게 된 것이죠. 나는 뭔데요? 소장농의 자식이었더라 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서 뭐라고요? 하고 어떻게 울음을 놓았더라. 맞니? 예. 그러니까 점순이가 뭐래? 그럼 너 이 다음부터 안 그럴 테야? 뭔가 희망이 보이네. 그죠? 예. 그래.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다음부터 너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 사게 굴 테니. 그래. 이제는 안 그럴 테야. 이래 되겠죠. 그죠? 예. 그랬더니 점순이 뭐라 그래? 야, 닭주인 건 염려마. 내 안 이럴 테니. 그죠? 그리고는 무엇에 떠담질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져. 오 마이 갓.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좋은데 그냥 끝내자. 알겠습니까? 19금입니다. 알겠어요?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버렸다. 고민출자 뭐야? 그래, 자연적 배경이야. 그죠? 저 앞에 배경의 역할을 어느 사람을 써. 그래, 뒤에 일어난 사건 안 수시해야 된다 그랬었지. 그지? 인물 사이의 관계 드러내기도 하네. 그지? 어떻게 됐어? 그래. 19금. 알겠습니까? 상상에 맡깁니다. 예. 그래, 뭐 했다는 거야?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작품의 제목 속에서 뭘 잡아줄 수 있겠더라? 동백꽃은 남녀간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놓고는 뭐야? 너 말 마라. 다 끝났네요. 그죠? 예. 그래. 조금 있더니 어떤 요한에서 점순아 인연이 받는지라도 알고 어디 갔어? 그죠? 하니까 어떻게 점순이 달려가고 나도 도망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 작품 내용이 끝났는데, 자, 우리가 하나 넘어보자.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자, 이 작품에서 인물 관계 좀 살펴볼게요. 나는 계집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어. 그죠? 예. 그냥 생각 없었어. 그니? 그런데 점순이 나를 뭐 했어? 그래,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그래, 사랑하고 있었네. 그죠? 예. 그래서 뭐가 터졌어? 그래, 감자 사건 터졌어. 그래서 둘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 갈등이 일어났어. 그런데 내가 뭐 했어? 내 분을 참지 못하고 닭을 때려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요? 점순이가 어떻게 나를 위협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동백꽃 사이에 누워버렸어. 됐니? 예. 그 다음 난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일어나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래, 사랑의 결실이 맺어졌더라. 이래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 얼마나 재밌니?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인물사회 관계 확인해줬고요. 그죠? 그 다음 시점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1인칭인데, 자, 누구의 심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나의 심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 그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의 특징 하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있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죠. 야, 요런 구조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라고 얘기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예,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 밑줄 쫙 쳐놓고요. 서술상 특징 어떻게 잡아달라고요? 그래, 선택지 내에서 키워드 되는 거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사투리 사용 밑줄 쫙. 작품의 향토성 높이고 있다. 사투리 사용했습니까? 예, 뭐라고요? 그래, 내 혼자 하지 뭐 때려하디 이래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사투리가 된다. 그럼 좋으네요. 그 다음에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삽입됐다. 이건 액자식 구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자, 디귿 음성상징어라고 했는데 음성상징어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의성어라든가 의태어라는 것이 있었죠. 저 앞에 닭이 킥킥 아니면 어떻게 돼요? 새끈새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사건을 증명하고 있다. 예, 좋으네요. 그럼 기억 디귿디귿인데, 자,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한다는데, 자, 물어볼게요.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없었죠. 몇 년대일까요? 그래, 1930년대 농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는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어떤 소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묘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답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선택지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갑니다. 다음은 점순이가 자, 기억에 쓴 일기다. 언제라고요? 나흘 전 그날 있었던 일기를 어떻게 썼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일기 내용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뭐에 관한 문제일까요? 그래, 스토리, 서사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인데 언제 것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 나흘 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예. 자, 오늘은 드디어 그 녀석과 말을 했다. 평소 난 주위의 눈치가 보여 그 녀석을 봐도 번쩍만쩍 지나갔다. 그죠? 그래, 대면 했다. 그런데 오늘 그 녀석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았다. 앞에서 오는 거 굉장히 기분 좋게 왔죠. 그죠? 그런데 그 녀석은 내 마음을 모르는지 내 말에 쌀쌀하게 내뱉는 투로 대답했다. 맞죠?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뭐 감자를 밀어버렸다. 이런 것이겠네요. 7. 나는 그 녀석이 맛있는 봉감자를 주기 위해서 불이 나게 왔는데도 말이다. 왜 불이 나게 왔을까? 그래, 아직 따끈따끈하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죠? 예. 자, 그런데 그 밑에 나름의 딸과 소작인의 아들이라는 우리들의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미쳤까요? 그 녀석의 입장이 이해된다. 그 녀석의 입장을 이해한 것은 아니죠. 됐습니까? 예. 왜? 오히려 어떻게 화가 나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오히려 어떻게 해요? 논뚝으로 휑하게 어떻게 달아났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점순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뭐냐 하게 되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 그래서 시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작품을 찾아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또 한편으로 내용 확인 문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났어요? 감자 사건. 맞습니까? 그래, 나흘 전 사건이 문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닭 싸움 사건. 그래서 내가 뭐 했다고요? 닭을 때려 죽였더라. 맞습니까? 그 다음에 동백꽃 속으로 됐습니까? 네. 자, 선택지 1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 감자 사건에서는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A, 그 감자 사건의 계기되어 나는 B, 달리 말하면은 뭐라고요? 닭싸움을 유발한다. A, 아니죠. A에서 나도 물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지만 더 크게 누가 입었다? 점순이가 상처를 입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B를 유발하는 것은 내가 유발하는 게 아니죠. 누가요? 그래, 점순이가 유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선택지는 틀렸고요. 2번, A에서는 점순과 나의
신분적 상하관계를 나타내주는 사건으로서 아이고야 우리가 감자 사건에서 신분관계를 알 수는 없죠.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신분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 와서 내가 닭을 때려 죽이고 나니까 내 머릿속에서 뭐라고요? 신분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래 인식이 되는 것이었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B 때문에 또 신분 갈등이 어떻게 심화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B는 나에 대한 점순의 원망이 반영된 사건으로 그렇죠? 점수는 B로 인해서 나에 대한 애정심다. 에이 아니잖아. 닭싸움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점순의 닭을 때려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동백꽃 속으로 해서 이제는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이 완성된 단계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B를 지켜본 나는 화가 나서 C를 일으키며 그렇죠? 점순의 닭을 때려 죽였고요. C로 인해서 결국은 점순과 나의 갈등이 어떻게 최고조에 다다르게 된다. 그렇지만 동백꽃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D로 인해서 나와 점순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지만 동백꽃이 배경은 두 사람의 비극적 사랑이 아니라 자, 그거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동백꽃이 배경은 두 사람의 무엇을 그래? 사랑을 알겠습니까? 부각시킨다라는 거야. 그것도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김윤정 선생의 동백꽃 작품을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밤나비게 될 건데요. 소설 작품을 미리 좀 읽어두시고 그 다음 문제도 좀 미리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불금 아닙니다. 뭐 하시라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열공입니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